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한번 간단하게 톱파보고 갈까요? 우선 나스닥이 마이너스 2%대 빠졌는데 이거는 금요일 날에 워낙 급락이 강하게 나온 탓이고 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0.6% 플러스로 끝이 났는데 양시장 모두 좀 이 외인 순매수가 상당히 두드러졌네요. 이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장기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이제 하루 거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그 하루 동안 다 반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일본만 좀 제외하고는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루 거래일이었지만 국내 증시가 좀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 이제 그 추석 이전에도 사실 좀 상승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좀 더 추가 상승해서 지금 1,435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 유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대중국 추가 관세 언급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렸죠. WTI 기준으로 배럴당 58달러대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네. 미국 국채금리는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기록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로는 일본 자민당에서 이제 금융 완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총재가 선출됨에 따라서 네. 좀 엔화 약세가 좀 나타난 상황이었고, 프랑스에서는 사실 새 총리가 내각 결성 14시간 만에 사임을 발표하는 등, 네. 또 다시 또 재신임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이 달러와 강세로 좀 이어지는 면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율을 추가로 100% 인상할 수도 있다, 검토 중이다라고 네. 언급을 했는데, 이게 미국 중심인 암호화폐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그 FOMC에서 금리 인하 그런 추이는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모두 한 차례씩 금리를 인하해서 두 번 인하 확률이 지금 90%가 아직도 넘는 그런 상황이 큰 있기 차이는 때문에 없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재발발 우려감에도 금리 관련한 모멘텀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지금 현재 3거래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조 1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중이고, 또 코스닥에서는 이제 3,500억 순매수 중으로 향후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매 방향성,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10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이제 2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한 삼성전자가 1위였고, 6,300억 순매수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2위, 그리고 4천억 원 순매수한 SK하이닉스가 3위. 순매도 상위에는 2천억 순매도한 SK스퀘어, 그다음에 570억 순매도한 LIG 넥스원, 그리고 550억 순매도한 LG 에너솔루션이 있습니다. 10월까지의 외국인 순매수의 특징점은 좀 주가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을 추가로 매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추가로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는 네. 점인데요. 이러한 점은 코스닥 IT 종목들에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좀 잘 활용하셔서 투자 전략 수정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외인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간의 쏠림 현상이 10월 달 들어서 더더욱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쏠림 현상, 밤사이에 환율이 또 크게 다시 한번 오른 만큼 좀 외인 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지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잘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사실 지금까지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림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또 일부 원전이라든지 이런 그래도 이제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아니면 수주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 위주로는 네. 외국인이 추가로 상승할 여지는 좀 남겨두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걸리는 점이 사실 좀 많이 걸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거의 나스닥이 3%대 급락을 보였는데 이게 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중국 발언이 겹치면서 좀 기폭제로 작용이 됐다. 이런 분석이 강한데 네. 다시 주말 후반에 양측이 좀 한 발씩 물러서는 흐름이 나온 만큼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이걸 좀 저가 매수로 생각하고 몰릴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네. 오전만 해도 사실 상승을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근데
중국이 그 전날 히토류 수출 정책 강화를 발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의 조치는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일이라고 하면서 네.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또 다가오는 경주 아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없어 보인다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네.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현재 상승 중인 증시의 대세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악재인가는 좀 점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 단기적으로 이슈에 좀 그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네. 이것이 중국에 한정된 관세 인상으로서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AI 관련 패권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와 관련된 호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10월 6일 날 오픈AI가 AMD의 6기가와트급 데이터 설비를 뭐 2029년까지 요청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이 지금 반도체 3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생산력보다 2배 이상의 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부터 캐파 증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는 종목들의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참석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네. 또 이게 벤스 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리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고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강하게 좀 반발하지만 않는다면 관세 전쟁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하루 이틀 아니면 뭐 이번 주까지 뭐 조정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추세가 상승 중인 종목이라면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매수 관점 접근 가능 업종으로는 반도체, 원자력, 조선업 쪽으로 좀 압축하시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때를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반도체와 원자력, 조선과 같은 이 추세 상승 종목을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오늘까지 나온 기사를 보니까 역시나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타코 트레이드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뉴욕 증시의 뭐 금융주들을 필두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죠. 제가 지금 보니까 코스피 반도체가 과거 데이터 상으로 봤어도 이게 뭐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익 추정치도 여전히 좀 상향 여력이 충분한데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추가 상승은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현재가 어떤 증시 상승에 있어서 가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야지 결국 전체적인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는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실적과 관련된 어떤 좋은 재료가 기대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좀 더 기대감의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죠. 2주 전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이기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은 3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3분기뿐만 아니고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0조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자료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치가 지금 기대되는 원인으로는 일단 추정치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 패턴상 보통 연간 기준으로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기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종이 지금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한 달간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2% 초반 정도 증가한 반면에
IT 업종은 무려 5.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 장비는 10% 이상의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 IT 업종을 제외할 경우 지난 한 달간 이익 추정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인데요. 그렇지만 수주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 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나타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 이제 수출 기업들이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한다면 내년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추천 전략은 3분기 실적 개선 종목뿐만이 아니라 네.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개선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좀 더 추려서 이제 업종을 본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기계, 증권, 인터넷, 게임 업종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인데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한 10조 1천억 원 정도, 그 4분기는 10조 4천억 원으로 지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데 지금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용 디램 가격을 감안한다면 4분기 영업이익은 실제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작용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와 4분기가 각각 1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서 네.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요. 최근 외국인 매수가 조금 주춤한 면은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밸류에이션상 낮은 PER 8.2배 수준을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현재 수준 가격으로 한 번 정도 더 회복할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 삼성전자가 정말 디램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좀 많이 올라와 줬네요.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요. 이 단순한 표면적인 뭐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 이거를 판가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실 이 12개월 이후에 그 예상 이익 상승이 좀 나와 주는지 좀 PER 부분에서도 체크를 확연히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반도체 이외에 좀 집중해 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4대 금융지주 여기 이 3분기 순이익이 5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연말까지 관심 업종에서 뭐 금융사도 있겠지만 지금 지주사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주사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따른 할인 축소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상반기에는 급등했지만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좀 주춤하다가 다시 9월부터 상승을 하려는 시도가 지속 중이고 그렇죠. 일부 종목들은 다시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아무래도 지금 자사주 매각을 골자로 하는 3차 3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올해 연내에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지주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상속과 또 증여세법 개정과 또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네. 배당소득 분리화 같은 추가적인 거버넌스 정책이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은 PBR 0.8배 미만 기업의 경우 현재 시세가 아닌 자산 수익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속 증여를 앞두고 있는 어떤 일부 지주사는 주가를 PBR 0.8배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세제상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주가 상승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주사 관련 투자 전략은 할인율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좀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보유한 자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치상 평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지가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 종목을 선정해 본다면 삼성물산, SK 두산이 될 것인데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5%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 삼성전자 주가 상승과 연동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실제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본업 같은 경우도 건설, 상사, 패션, 레저, 식임료를 그리고 자회사로 바이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8월 이후에 지금 계속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제 SK인데요. SK 같은 경우가 이제 지주사 내 상대적으로 높은 50% 후반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 자사주도 지금 24.8% 보유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어떤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자산 매각과 포트폴리오 통합을 통해서 재무 구조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고요. 또 네. 향후 주주 환원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주사로 수급 상황도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인데요. 두산은 자체 전자사업의 호조가 특징인데요. AI 가속기형 PCB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 수요 증가로 실적이 지금 성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30.4% 지분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상승과 또 자사주도 지금 17.9% 정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가치 평가에 조금 반영되고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두 종목보다는 네.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하고 주가 흐름도 조금은 좀 변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진짜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뭐 이어서 삼성물산과 SK 그리고 두산을 좀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이게 뭐 지주사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과 또 이 자사주 소각 모멘텀도 강하지만 제가 보니까 은행 쪽에 예대 마진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좀 부차적으로 나온 효과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11월 6일에는 이 MSCI 지수 분기 리뷰가 기다리고 있죠. 네네. 또 상당히 편입과 편출 종목 지금부터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 종목에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MSCI가 연간 4회 지금 분기 리뷰를 하는데 네. 올해 마지막 리뷰가 지금 11월에 있고 또 이제 편출 편입 종목 발표가 이제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발표 45일 전부터 발표일까지 네. 편입 해당 종목의 상승이 좀 관찰이 되었는데 특히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전체 지수의 주가 상승이 났을 때 더 상승률이 높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5월과 8월 증시가 좋았던 분위기였을 때 그렇죠. 해당 종목이 평균 19% 상승률을 기록해서 코스피 대비 16%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현대 시점에서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일단 편입 예상 종목을 매수를 한 이후에 발표일 직후 또는 실제 편입일 이전까지만 보유해 좀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실제 편입한 이후에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면 지수 대비 좀 부진한 게 많았다. 그래서 이미 이제 주가가 사전에 많이 오르는 것이 있기 선반영이요? 때문에 네. 선반영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편입 예상되는 종목이 APR, HD 현대마린 솔루션이고 편출 예상 종목은 오리온과 LG 생활건강입니다. 특히 네. 이제 APR 경우에 지금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을 업한 상황인데요. 이번 3분기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112%, 영업이익은 214% 증가가 이제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고성장 추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MSCI 지수 편입 모멘텀까지 합쳐한다면 이번 실적 시즌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으로 좀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APR은 타이밍이 격포제 타이밍이네요. 이 편입 예상 종목으로 APR과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리고 편출 예상 종목으로 오리온과 LG 생활건강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